자, 문제 1번.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자, 이게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보시면 이게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이제 고정식 소화장치를 말하는데,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5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거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있죠.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 자동 소화장치, 그리고 분말 자동 소화장치, 이렇게 5가지 쓰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그 밖에 이제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도 이제 자동 소화장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중에서 5가지 정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전격 토출량 및 전격 토출 안정이 각각 800rpm 및 80m인 표준 수직 원심 펌프의 성능 특성 곡선을 그리고 최절점, 설계점, 운전점을 명시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펌프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펌프의 성능이죠. 펌프의 성능. 자, 펌프의 성능은 어떤 기준이냐? 자, 최절 운전 시 자, 전격 토출 압력의 토출 압력의 140%를 자,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최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150%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65% 이상. 65% 이상으로 자, 운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죠, 2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최절 운전 시니까 여기가 바로 최절점이고요. 최절점. 그다음 여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바로 운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설계점은 100%일 때, 100%일 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능 특성 곡선을 그리라고 했죠. 곡선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세로축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양정이죠, 양정이고요.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토출량입니다. 토출량. 자, 그러면 먼저 이 설계점을 표시해 주시면 설계점은 몇 프로라고요? 100%. 100%니까 지금 토출량은 800rpm이고요. 양정이 80m예요. 그러면 여기를 80m라고 놓을게요. 80. 양정이 80m고요. 그리고 토출량은 800rpm. 여기를 800으로 놓을게요. 800.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이게 어떤 지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설계점. 여기가 설계점이에요. 네, 설계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절점 같은 경우는 최절 운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펌프에 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펌프를 공회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토출량 자체가 0이에요. 그래서 최절 운전 시는 이때는 토출량이 얼마인 거라고요? 제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를 공회전 시키는 거죠. 그죠? 토출량이 제로니까 여기요, 0, 여기고요. 그리고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 140%를 초과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전격 토출 압력, 즉 양정이 80m죠, 80m. 80m에 140%, 1.4를 곱해주면 자, 이게 얼마 나오냐? 바로 112m가 돼요. 112m.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112m, 이점에 112m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때는 토출량이 얼마라고요? 토출량이 제로. 그럼 2점. 이 점이 바로 뭐가 돼요? 최절점. 여기가 최절점이 되는 거죠. 최절점. 그 다음에 자, 운전점은 전격 토출량의
150%. 그러면 지금 전격 토출량이 800이죠, 800. 800에 150%. 그러면 얼마냐? 800에 150%니까 1.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1200이 돼요, 1200. 1200이니까 여기 1200. 120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 65% 이상이래요. 그러면 전격 토출 압력, 즉 양정이 80m, 80m에 65%, 0.65를 곱해주면 이 값이 52m가 돼요. 52m. 그럼 52m니까 이쯤. 52m. 그럼 여기서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곳.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운전점이 되는 거죠. 운전점. 이렇게. 됐죠? 최절점, 설계점, 운전점. 이 점들을 자, 유선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문제 3번. 자, 다음은 미분모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미분모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분모의 정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 빈칸에 있는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모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 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몇 마이크로 이하다? 바로 400 마이크로 이하로 분모되고 자, 이런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 미분모 같은 경우는 A급, B급,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급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빈칸에 있는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아래 조건과 같은 배관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50N/s의 소화수가 흐를 때 A, B 각 지점에서 평균 속도가 몇 m/s인지 계산하시오. 단, 조건에 없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계산 과정을 쓰고 답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A 지점에서 이제 B 지점 쪽으로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 배관의 재질은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했고요. 자, A 지점은 호칭 지름 100A, 그러니까 100A라고 하는 거는 100mm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깥 지름 114.3mm, 두께는 4.5mm고요. 그리고 B 지점 같은 경우에는 호칭 지름이 80A, 바깥 지름 89.1mm, 그리고 두께가 4.05m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각 지점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은 이 각 배관에 뭘 구하냐? 직경. 자, 배관의 직경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지점에서의 배관의 직경, 그리고 B 지점에서의 배관의 직경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때의 그 배관의 직경은 바로 안찌름이에요, 안찌름. 안찌름을 말하는 겁니다, 안찌름.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배관을 이제 잘라서 단면도를 그리면, 자, 안에가 비어 있겠죠? 배관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꽉 채워져 있는 거고요. 안에가 비어 있는 자, 이러한 관이에요, 관. 그 단면을 이렇게 수직 잘라 버리면, 자, 그럼 여기 A 지점부터 볼게요. A 지점. 자, 바깥지름. 지금 바깥지름이 114.3이래요. 여기죠, 바깥지름.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길이가 114. 여기가 3mm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두께가 4.5mm래요. 두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4.5mm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께니까 여기 4.5mm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배관의 안찌름은, 자, 배관의 안찌름은 어디냐?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죠?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관의 안찌름을. 그죠? 배관의 내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때 이 내경을 D1이라고 할게요. D1. 자, D1이라고 했을 때, 자, D1은 자, 바깥 지름에서 이 두께 두 개를 빼면 이 안찌름 나오겠죠? 그쵸? 바깥 지름 114.3mm에서 빼면 돼요. 이 두께 두 개를 빼는 거죠. 4.5 곱하기 2를. 그죠? 두께가 두 개니까 양쪽에. 자, 빼주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0.1053이 돼요. 0.1053m. 예. 그러니까 이게 밀리미터죠.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게 잘 보세요.
이거 자체를 계산하면은 이게 105.3이 나오거든요. 105.3mm. 근데 이걸 이제 뭘로 바꾸냐? 미터로 바꿔야 돼요. 우리 계산할 때. 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0.1053m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터로 꼭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2. 자, B지점. 자, B지점의 안찌름을 D2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때는 바깥 지름이 89.1이고 두께가 4.05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D2는 89.1 마이너스 4.05 곱하기 두 개니까 양쪽에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D2는 얼마가 나오냐? 81이 나와요. 81mm가 나오고요.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바로 0.081m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안찌름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제시된 게 뭐냐?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50Nm/s의 소호수가 흐른대요. 50Nm/s. 50Nm/s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중량 유량이죠. 중량 유량. 그래서 중량 유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중량 유량 G 반은 A 곱하기 V 곱하기 감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량 유량은 여기에 있는 이 최적 유량에다가 비중량을 곱한 게 그게 바로 중량 유량이에요.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이 V, 속도를 알고 싶은 거죠. 속도. 여기서 먼저 A 지점에서의 속도를 먼저 구해볼까요? V. 그러면 VA라고 놓을게요. A 지점. VA는 A 곱하기 자 감마 분의 G 바가 되는 거죠. 식으로 만들자면. 자, 그러면 이제 100원의 단면적이죠. A는. 자, 100원 단면적이에요. 근데 안찌름이 0.1053m라고 했어요. 자, 얼마냐? 4분의 자, 파이 곱하기 0.1053m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자, 여기에다가 자, 곱하기.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물의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이니까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죠. 이렇게 되겠죠? 뉴턴 퍼 세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량 유량이니까 50 뉴턴 퍼 세크 들어가면 돼요. 50 뉴턴 퍼 세크.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속도가 얼마 나오냐? 0.586이 돼요. 0.586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속도니까.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B 지점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죠. VB는 자, 공식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 자, 0.081m네요. 0.081m. 0.081m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중은 똑같죠. 9,800 비중량. 그러니까 이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량비랑 똑같아요. 50 뉴턴 퍼 세크.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 B 지점에서의 평균 속도는 평균 유속은 0.99가 나오네요. 0.99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중량 유량 구하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D라는 값, 여기서 알고 있는 우리 여기 있죠. 여기 D 값은 바로 배관의 안찌름이라는 것도 잘 유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 재현 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재현 구역에 플랫 댐퍼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여기서 플랫 댐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플랫 댐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속실의 설정 압력 범위를 초과했을 때 그 압력을 배출시켜서 바로 그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바로 과압 방지 장치인 거죠. 이게 플랫 댐퍼인데,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그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급기 가압에 따른 50파스칼의 차압. 자, 보세요. 50파스칼의 차압이 걸려 있는 실의 문의 크기가 1m 곱하기 2.5m. 그러니까 폭이 1m고 높이가 2.5m라는 거죠. 자,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구하시오. 단 자동 폐쇄 장치나 경첩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50N이고 문의 손잡이는 문 가장자리에서 100mm 위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힘 F는 자, FDC 플러스 FP가 됩니다. FP. 그래서 요 F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이고요. 그리고 요 FDC라고 하는 게 바로 문의 저항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항력은 얼마겠어요? 자동 폐쇄 장치나 경첩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 50N. 50N이 바로 요 저항력입니다. 저항력. FDC에. 그리고 요 FP는 차압에 의한 힘을 갖다가 말하는데 이 FP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FDC 플러스 이 FP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E 곱하기 W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KD 곱하기 WA 그리고 델타 P입니다. 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동 폐쇄 장치나 경첩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저항력이 50N이라고 했고요. 50N 플러스 자, E 곱하기 자, W는 뭐예요? W는 바로 문의 폭입니다. 문의 폭이니까 여기는 문의 폭이 1m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자, 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문의 폭이 여기가 1m예요. 높이가 2.5m인 거고요. 손잡이가 지금 여기에 달려 있어요. 손잡이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 손잡이에서 문 가장자리까지의 이 거리가 100mm니까 0.1m죠. 0.1m.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 여기 이 값이 W인 거고요. 그리고 0.1 이 값이 D입니다. D. 그죠? 손잡이에서 여기 가장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D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 돼요? W니까 여기 1m 마이너스 D가 0.1m이죠? 0.1m. 1m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KD는 상수인데 이거는 이제 1로 보시면 돼요. 이게 SI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SI 단위이기 때문에 KD의 값은 1로 놓으시면 돼요. 문제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W는 폭이니까 1m. 그리고 A는 문의 면적입니다. 문의 면적. 1m 곱하기 2.5m죠. 이 문의 면적이니까 2.5m.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P가 바로 차압이니까 50파스칼이 되죠. 50파스칼. 여기는 50파스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자,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이 119.44가 나와요. 119.44 뉴턴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이에요. 필요한 힘. 자, 2번. 플랩 댐퍼의 설치 유무를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플랩 댐퍼에 붙어있는 경첩을 움직이는 힘은 50N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똑같은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의하면 문을 개방하는데 자, 얼마 힘이 필요하냐? 자, 문을 개방하는데 자, 얼마 힘이 필요하냐면 110N 이하. 110N 이하의 힘만 있으면 문을 개방이 돼야 돼요. 110N 이하. 그런데 지금 1번에서 구했잖아요. 문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힘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19.44N 나왔죠? 110N 이하가 돼야 되는데 더 많이 나왔죠? 힘이 더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플랩 댐퍼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플랩 댐퍼를 설치를 해서 바로 그 실 안에 있는 그 압력을 더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이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랩 댐퍼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이 110N 이하가 돼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게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플랫 댐퍼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다음 그림은 위험물 저장 탱크의 국소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고압식이며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의 지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 여기서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을 물어봤죠. 방호 공간입니다. 자, 방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에서 각 편을 0.6m씩 더 연장한 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험물 탱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자, 가로로 0.6m, 자, 이쪽도 0.6m씩 연장, 더 길게 만든 거예요. 그럼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0.6m 연장, 뒤쪽으로도 0.6m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바닥은 연장할 수 없죠. 바닥은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위쪽으로만, 이때는 위쪽으로만 0.6m를 더 연장한 겁니다. 그때 만든 그 공간, 자, 방호 공간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방호 공간이,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방호 공간이 되는 거예요. 방호 공간. 방호 공간이고 이거는 방호 대상물인 거죠. 그러면은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가로의 길이가 자, 기존에 2m에서 0.6, 0.6 늘어났죠. 0.6. 그럼 1.2가 늘어났으니까 3.2m가 되는 거고요. 자, 세로의 길이는 1m였는데 0.6, 0.6이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2.2m가 되고요. 다음 세로의 길이는 높이는 1.5m에서 0.6m가 더 연장됐으니까 2.1m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이 방호 공간의 최적, 방호 공간의 최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냐? 방호 공간의 최적은 가로 3.2m, 세로 2.2m, 높이 2.1m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게 방호 공간의 최적입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14.78이 나옵니다. 14.78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방호 공간의 최적은 14.78인 거고요. 자, 2번. 소화약제 최소 저장량은 얼마인가? 자, 지금 이게 어떤 방출 방식이에요? 이게 국소 방출 방식이죠? 자, 국소 방출 방식이기 때문에 자, 저장량은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8 마이너스 6 곱하기 a분의 a 곱하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1.4를 곱할 때가 있고 1.1을 곱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에 들어갈 값이 바로 방호 공간의 최적. 좀 전에 구했던 14.78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방호 공간의 최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8 마이너스 6 곱하기 a분의 a 곱하기 자 1.4 또는 1.1인데 1.4 같은 경우는 고압식일 때 1.1은 저압식일 때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고압식이라고 했죠. 고압식이니까 얼마를 곱한다? 1.4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고압식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A가 두 개 있잖아요.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있는데 이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방호 대상물 자, 주위에 설치된 자, 벽 면적의 합입니다. 벽 면적의 자, 합인 거고요. 요 대문자 A는 뭐냐? 이거는 방호 공간의 벽 면적의 합이에요. 벽 면적의 합. 그런데 자, 문제 보세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은 없다고 했죠. 자, 벽이 없대요. 벽이 없기 때문에 이 소문자 A, 스몰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0입니다. 0. 0이 되는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얘가 0이니까. 맞나요? 예, 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벽이 없어서. 자, 그러면 계산을 또 해보죠. 자, Q는 지금 방호 공간의 최적이 14.78이니까 14.78 곱하기 여기는 얼마 돼요? 이건 제로니까 그냥 8 곱하기 여기 고압식이어서 1.4 이렇게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최소 저장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165.54가 나와요. 165.54kg.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3번. 하나의 분사헤드에 대한 방출량은 얼마인가? 방출량. 자, 보세요. 방출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단위가 kg/s네요. 자, kg/s. 근데 지금 이게 분사헤드 하나죠, 하나. 하나의 헤드. 자, 헤드 하나입니다, 이게. 헤드 한 개. 헤드 한 개의 방출량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헤드 한 개, 전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약재의 저장량을 자, 헤드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방사 시간으로도 나눠줘야 돼요. 방사 시간. 그러니까 헤드의 개수로 나눠주는 이유는 헤드 한 개의 방출량을 물어봤으니까 헤드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방사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는 이 방출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 방사 시간까지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저장량이 165.54kg이고요. 자, 그럼 헤드는 몇 개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헤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설치되어 있죠? 4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 헤드 개수 4개로 나눠 주시고요. 그다음 방사 시간은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 국소 방출 방식이다. 국소 방출 방식이면 방사 시간이 몇 초 이내다? 바로 30초 이내인 거죠. 30초 이내.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30초 이내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헤드 한 개의 방출량은 대략 1.38 kg per se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15m, 세로 14m, 높이 3.5m인 전산실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HFC-23과 IG-541을 사용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5가지 조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FC-23의 소화 농도는 A급 화재는 38%, B급 화재는 3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이게 방호 대상물이 어디냐? 방호 구역이 바로 전산실이죠? 전산실이기 때문에 바로 C급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 농도는 C급 화재이기 때문에 38%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다음 2번. HFC-23의 저장 용기는 68리터이며 충전 밀도는 최적당 720.8kg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IG-541의 소화 농도는 33%다. 그러니까 이게 IG-541 같은 경우는 ABC급에 관계없이 소화 농도는 33%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IG-541의 저장 용기는 80리터용 한 병당 15.8세제곱미터를 적용하며 충전 압력은 19.996메가파스칼이라고 했고요. 소화약제량 산정 시 선형상수를 이용하도록 하며 방사 시 기준 온도는 30도씨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약제 HFC-23과 IG-541의 K1과 K2 값은 이렇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러한 상수입니다. 문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 첫 번째, HFC-23의 저장량은 최소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시오. 자, HFC-23의 저장량을 자,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HFC-23의 저장량을 구할 건데 이제 HFC-23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구할 때는 바로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V라는 값이 뭐냐? V는 방호 구역의 최적이고요. S는 선형상수, 그리고 여기 C는 바로 설계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방호 구역의 최적은 자, 가로가 15m, 세로가 14m, 높이가 3.5m예요. 그러면 방호 구역의 최적은 735가 나옵니다. 735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상수 S는 공식이죠. K1 플러스 K2 곱하기 T예요. 자, 그러면 자, K1 값은 얼마죠? 0.3164 플러스 K2의 값은 0.0012입니다. 0.0012 곱하기 자, T는 방사 시의 기준 온도를 대입하시면 돼요. 30도씨. 그래서 T에다가 3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형상수는 0.3524 정도 돼요. 0.3524 정도가 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농도를 구할 거예요. 설계 농도라고 하는 것은 소화 농도 곱하기 바로 안전계수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소화 농도 곱하기 안전 계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전 계수는 자, 세 가지의 값이 있어요. A급, B급, 그리고 C급인데, 자, A급은 1.2, B급은 1.3, C급이 1.35가 되죠. 자, 기존에는 이 A급과 C급이 똑같았어요. 안전계수가 1.2로 같았는데,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개정됐죠? C급이 1.3으로 안전계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2가 아닌 1.35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소화 농도가 지금 얼마였냐? 38%죠? 곱하기 1.3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 농도가 얼마 나오냐? 51.3이 나옵니다. 51.3%.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저장량, 약재량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선형상수가 0.3524죠? 0.3524 분의 최적은 735 곱하기 자, 100 마이너스 설계 농도가 51.3입니다. 51.3 분의 51.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저장량 HFC23의 자, 저장량이 얼마 나오냐? 2197.05가 됩니다. 2197.05가 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저장량을 먼저 구했습니다. 저장량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자, 2번을 보시면 지금 저장 용기수를 구하라고 했죠? 저장 용기수. 그럼 저장 용기수를 구할 건데 지금 HFC23은 저장 용기가 68리터인데 충전 밀도가 나왔어요. 최적당 720.8kg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720.8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자, 1세제곱미터당 720.8kg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제곱미터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리터로 바꿔야 돼요, 리터. 그런데 이런 관계식이 있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러면 여기서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꾸려면 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얘가 1리터입니다. 1리터. 이게 1리터예요. 그럼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지금 한 병당 충전량을 구할 거예요. 자, 내용적이 얼마라고요? 내용적 68리터예요. 68리터. 여기에다가 이 값을 곱하시면 되죠. 얼마예요? 0.7208 kg per 이 세제곱미터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리터로 바뀌었다고요. 리터로. per 리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리터니까. 그래서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자, 한 병당 충전량이 얼마 나오냐? 49.0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 병당 충전량이. 자, 그러면 저장량은 자, 소화약제의 저장량 얼마예요? 여기 있죠? 2197.05가 나왔어요. 2197.05를 49.0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44.83 정도 나오고요. 절상하면 45병이 되는 거죠. 45병. 그죠? 그래서 HFC23의 그 저장 용기수는 최소 45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배관 구경 산정 조건에 따라 HFC23의 약재량 방사시 유량은 몇 킬로그램 퍼 세크인지 구하시오. 자, 배관 구경 산정 조건. 배관 구경 산정 조건이 뭐냐? 바로 배관의 구경은 최소 설계 농도의 95%죠.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재량을 방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최소 설계 농도의 몇 프로 이상이라고요? 95% 이상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설계 농도의 95% 이상.
자, 그러면 아까 1번에서 구했던 이 소화약제 저장량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3번 문제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이 식에서. 자, 아까 뭐랬어요? 설계 농도의 몇 프로 이상이라고요?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그러면 아까 여기 설계 농도를 구할 때 이 식에서 바로 얼마를 곱한다고요?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그래서 0.95를 곱하면 돼요. 0.95를. 곱하면 이제 설계 농도가 달라지겠죠? 자, 얼마냐? 48.735가 나옵니다. 48.735%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약재량 구하는 식에서 여기 설계 농도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48.735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51.3. 자, 51.3이 아니고요. 뭐가 되겠어요? 48.735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네. 분자도 48.73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재량이 달라지겠죠? 자, 얼마냐, 약재량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982.77. 1982.77k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의 약재량 구했죠? 그 약재량을 자,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얼마로 나눠주냐? 지금 여기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 퍼 세크죠? 이 세크가 뭐예요? 시간인데 바로 방사 시간이죠. 방사 시간. 자, 방사 시간은 그러면 몇 분이냐? 자, 이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방사 시간. A급과 C급. 그리고 이제 B급. 이거는 이제 그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고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죠? 할로겐 화합물.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은 다릅니다.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할로겐 화합물은 이 방사 시간이 얼마냐면은 10초 이내죠. 10초 이내. 10초 이내고요. 그다음 이제 불활성 기체는 이따 하겠지만 A급과 C급은 2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B급이 1분 이내죠. 지금 이거는 할로겐 화합물이니까 10초 이내. 그래서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약재량 방사 시의 유량은 얼마냐? 자, 얼마 나왔어요? 1982.77 kg을 몇 초로? 10초. 10초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량은 얼마 나오냐? 198. 반올림 되죠? 198.28 kg per se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번 정답은 198.28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번은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 5, 6번은 이제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가 되겠죠. 이제 4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IG541의 저장량은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IG541 같은 경우는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의 저장량을 구하는 공식도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네 번째 4번입니다. IG541의 저장량. 자, 최적당 소화 약제량을 먼저 보면 2.303 곱하기 S분의 VS 곱하기 그다음 로그. 자, 그래서 로그는 상용 로그를 말하는 거예요. 미시 10인 로그죠. 자, 로그 100 마이너스 C분의 바로 10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최적당 소화 약제량입니다. 최적당 소화 약제량.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냐면 바로 요 비최적, 선형상수, 그리고 설계 농도 이 세 개의 값을 알아야 바로 우리는 최적당 소화 약제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비최적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비최적 VS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T가 됩니다. 자, K1, K2 다 나와 있죠? 자, K1은 0.65799 플러스 자, K2는 0.00239죠? 0.00239고요. 곱하기 자, 비최적을 구할 때는 요 온도
온도 T의 값이 20도씨로 고정입니다. 20도씨에 항상 20도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네, 빛의 적은 0.7058 됩니다. 0.7058. 이제 빛의 적이니까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단위는. 예, 이게 빛의 적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선형상수는 동식이 똑같아요. K1 플러스 K2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65799 플러스 0.00239 곱하기 이제 시간 온도 T에는 바로 방사시의 기준 온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30도씨가. 그래서 여기는 30도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빛의 적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죠?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얼마 나오냐? 0.7297 됩니다. 0.7297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농도를 구해볼 건데, 설계 농도는 이제 소화 농도 곱하기 안전계수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IGO41의 소화 농도가 33%라고 했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33 곱하기 안전계수 1.3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설계 농도는 44.55%가 나오게 됩니다. 44.55%. 이렇게 해서 설계 농도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적당 소화 약제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2.303 곱하기 선형상수가 0.7297, 0.7297이고요. 그 다음 빛의 적은 0.7058, 0.7058 곱하기 상용 로그 100 마이너스 설계 농도 44.55가 되고요. 자, 이것 분의 이제 10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최적당 소화 약제량은 0.57 정도가 돼요. 0.57이고요.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소화 약제량은 자, 최적당 소화 약제량 0.57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방호 구역에 최적 곱하면 되겠죠? 바로 735가 돼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시면 되겠죠? 735 세제곱미터를 곱하게 되면 소화 약제량은 418.95가 됩니다. 418.95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 약제량을 이제 구했어요. 다음 5번을 보시면 IG541의 저장 용기수는 최소 몇 병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5번. 자, 저장 용기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약제량이 418.95죠. 418.95를 나눠주면 돼요. 얼마로 나눠주냐? 지금 한 병당 15.8 세제곱미터니까 15.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 주시면 자, 이 값을 계산하시면 26.52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27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G541의 저장 용기수의 최소 병수는 27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배관 구경 산정 조건에 따라 IG541의 약제량 방사 시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건 뭐예요? 자, 배관 구경 산정 조건. 즉,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을 방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4번 문제에서 풀었던 이 계산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설계 농도가 달라지겠네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준다고요? 95% 이상이니까 0.95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42.32가 됩니다. 42.3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최적당 약제량 구할 때 44.55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 주면 돼요? 42.3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0.57이 아니고요. 0.532가 됩니다. 0.532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0.57이 아니고 얼마가 돼요? 0.532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약제량도 달라지겠죠? 자, 줄게요. 약제량이 달라집니다.
자, 계산하시면 391.02가 돼요. 391.0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사 시의 유량을 구하는 거죠. 자, 나눴어요. 세크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 A급과 C급은 자, 방사 시간이 몇 분 이내죠? 이것은 2분 이내죠. 2분 이내. 그리고 이제 B급이 요게 1분 이내였죠. 1분 이내.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급에 해당되니까 2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2분에 해당하는 120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91.02를 나눠줄 겁니다. 몇 초로? 120초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3.26 정도가 되네요. 3.26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재량, 방사시의 유량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